안녕하십니까. 프리보드 경매 이야기 강윤식입니다. 오늘 가을 날씨가 굉장히 푸르른 그런 날입니다. 오늘 9월 28일인데 기재부로부터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어떤 전세 보증금 피해 사례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요약해서 살짝 개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경매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납부를 하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임대인의 체납세액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체납세액에 대해서 동의를 내가 국세청 가서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를 해준다면은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런 동의를 해주는 임대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는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약일로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그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만 들고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은 미납 세액을 열람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서장은 또 이렇게 열람하게 된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또 과도한 임대인의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보증금이 2천만 원이 초과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만 실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리를 해보면은 체납세액이 있는 그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에 새로운 임대인이 발생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가 분명히 들어갔을 때는 임대인은 체납세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 기간 중에 임대인이, 즉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그 소유주는 임대차 계약하기 이전에, 확정일자 받기 이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은 체납세액을, 즉 법정기일이 빠른 체납세액을 안고 있던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난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기존에는 이런 물건이 경매 넘어갔을 때는 그 법정기일과 확정일자를 견주어서 서로 빠른 것부터 대금을 배당을 받아갔었는데, 지금은 이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에 있는 임대인의 체납세액 한도 내에서 후에 변경된 임대인이 체납세액을 먼저 줄 수 있게끔 한 제한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말해서 앞에 임대인이 전혀 체납세액이 없었고 후에 들어온 임대인이 체납세액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그 체납세액이 법정기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다 할지라도 먼저 돈을 받아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임차인에게는 상당히 좋은 혜택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좋은 법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법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당해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금은 무조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세금들은요, 세금의 효력 발생 시점인 법정기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효력 발생 시점 기일인 법정기일과 확정일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와 견줘봤을 때 빠른 것부터 돈을 받아가는 게, 순차적으로 받아가는 게 맞고요. 모든 임차 보증금보다 빠른 거는요, 당해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해세는 이런 세금들을 당해세에 준한다고 보는데, 재산세, 자동차세, 상속세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세금들이 당해세 범주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확정일자가 빠른다 할지라도 효력 발생 시점이 저 뒤에, 법정기일이 저 뒤에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앞에 가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번에 바꿉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 이후로 당해세가 발생하는 당해세에 대해서는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없게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아마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니면 이 배당 이런 관계 속에서 당해세 우선 원칙 요게 아마도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됐고요. 다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또 이런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풀이로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기재부의 발표를 본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국세라는 내용으로 좀 한정을 줬는데 사실은 조세라는 틀 한도 내에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기 때문에 국세라는 내용으로 발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세라는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국세로만 한정하겠구나 하고 넘어가겠는데 지금 보면은 당해세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는 얘기,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방세에 준하는 건데 당해세를 논하면서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배제시켜 놓고 국세에 국한한 개정안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재부가 일 많으니까 조금 헷갈렸나 보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배당 관계에서 이렇게 좀 바뀐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도 얼마 전까지 지금 저한테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달려오신 분이 계세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갖고 막 달려왔어요. 아마 그 임대인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그 임대인인 것 같아요. 자기 집뿐만 아니라 한 전국에 뭐 몇백 채의 집이 지금 임차인들을 막 대거 집어넣고 앞에 세금을 왕창 집어넣은 그런 집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있는 집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걸 도와주세요 하고 오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나름대로 제가 또 갖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바뀐 법령은 좀 약간 임차인으로서 무지한다 할지라도 법이 좀 잘 보호해 주려고 개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는 휘말려 갖고 보증금 떼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는 그런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발표한 전세보증금 피해 방지법에 대한 바뀐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매를 공부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뭐 국세에 의해서 내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외에도 또 채권 채무 관계에서도 상당히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내가 또 어떻게 내 재산을 하고 키워나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매 강좌를 들으면서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0월 22일부터 토요일 날 강의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 들어보신다면은 저하고 공부하면서 재산을 많이 불리는 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최소한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경매가 아니더라도 내 재산 지키는 거, 또 한 발 더 나가서 내 재산 불리는 방법으로 경매 강의를 한번 수강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